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물귀신인가 동반자인가, 고장난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중국의 호의적인 태도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드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해진 소식,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6%, 2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소식이고요. 중국의 6% 성장은 이제 끝났다. 내년에는 6%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9월에만 3%가 상승했고 연말에는 4%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돼지고기 값 폭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은 연초 이후로 70%가량 오른 상태고요.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자 개고기를 먹고 있다. 이런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지준율 0.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150조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요. 그래도 안 돼서 최근에는 지금 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풀어대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치솟는 물가도 잡아야 되고 부채 문제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돈 풀어서 경기 부양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돈이 풀려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빚잔치에 취해 있는 중국, 부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에서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 부채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도 상당히 위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 부채가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 공장들이 문 닫는 곳이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이 금융망서 차단되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서 사실상 파산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인민은행이 지금 20년 만에 지방은행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지방은행 부실화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를 꼽으라면 한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새우등이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서 매월 발표되는 수출 증감률, 매월 전년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대로 줄였고요. IMF 역시 우리나라 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했고 성장률 2%마저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은 전년비 19.5% 감소했는데 11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거고요. 지난 7월에는 13.5% 급락했는데 4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7월보다 더 많이 감소한 10월은 4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은 4분기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한숨 커진 제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역시 녹록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 한국에 손짓을 하는 중국입니다. 대국과 소국, 호영호재, 상부상조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대국, 중국 형님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아우도 좀 도와라 이런 메시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식인데요.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면세점, 호텔, 카지노 등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포상 관광단이 다시 돌아왔고요. 올해만 초대형 포상 관광단이 74,600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보고 있고 자신들을 대국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따라와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기업들, 그래서 한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기업 자체적으로 뭐 신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정책적으로 지금 한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웨이와 샤오미 같은 IT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하웨이는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는 지속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웨이 한국의 R&D 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매출 비중이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웨이가 경쟁자가 아니냐라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 하웨이는 우리는 손잡은 사이다 라고 하면서 삼성하고도 친한 척을 하는 하웨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샤오미는 최근에 한국의 직영 AS 센터를 구축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 등 한국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나라 무너진 제조업 생태계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전기차 기업이 군산에 진출했다는 소식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은 과거에 GM 대우가 있었지만 GM 대우가 빠져나가고 나서 군산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요. GM 대우의 자리에 중국 전기차 업체가 들어와서 군산 경제를 살려주겠다, 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에 입성한 중국 전기차, 자, 과연 한국에서 통할 것인가? 그러면서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2021년부터 전기차 연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요. GM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생산하는 전기차가 바로 중국의 바이튼이라는 전기차 회사의 차량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고용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 기업의 진출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이 혼자 진출해서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응수를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전기차 기업이 군산에 진출을 했는데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진출을 했느냐,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자, 한국 정부도 중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군산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기차 메카의 비상을 꿈꾼다라고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요. 구미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군산형 일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옛 GM 공장을 전기차 단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중국 전기차 기업 바이튼의 한국 진출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옛 GM 공장을 앞서 살펴봤듯이 명신에서 인수를 했고 거기서 중국 전기차 기업의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혜택과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군산시 예산의 40%를 투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부는 취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를 지원하면서 군산형 일자리를 살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들어오는 핵심 기업이 바로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한국 기업 혹은 중국 본토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역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한국 기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도 진출하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가고, 자,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상생하는 모델을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장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을 칭찬하면서 삼성을 지켜 세우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현대차 모시기에 나섰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과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드 뒤끝을 털고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에게는 품이 있는 삼성이라고 하고 투자를 늘려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품이 있냐?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완전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공장 문을 닫게 되면은 직원들이 다 잘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삼성이 이런 직원들에게 경력금을 지급하고 잘 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좀 배워야 된다. 품위 있게 이렇게 폐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삼성을 상당히 띄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중국 2인자 리커창이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삼성이 무려 17조 원이나 중국 시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지켜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나왔는데요. 자,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지분 제한 빗장을 풀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중국 현지 기업과 50대 50의 지분으로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합작법인 100% 지분 인수를 허용했다는 건데요.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되는 거는 중국이 이때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제안이 나온 것은 중국에 있는 현대차 합작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 달라. 자,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차의 행보를 본다면은 현대차는 지금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합작사 지분 100% 인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대차를 붙잡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한국 기업 맞이가 한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중국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차한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현대차 광고판을 야밤에 철거했다 이런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왔었는데요. 사전에 6번이나 통보했다는 중국의 해명이 있긴 했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현대차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팔리지 않아서 현대차는 결국에는 베이징 1공장을 폐쇄하고 중국 철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 때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직접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수모를 당한 현대차가 중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100% 지분 인수를 하면서 운영해 달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끼던 회사였는데 자, 이런 회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국이라고 칭하는 중국이 소국이라고 여기던 한국에게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띠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을 풀어서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벌어지면서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걸려 있고 그리고 기업 부채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앞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함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외국 기업들한테 인수를 하게 하거나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겠죠. 현재 중국에서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외국 기업들을 붙잡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좋은가? 물론 글로벌 기업들 다 데려오면 좋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가깝고 그런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중국의 상황, 중국이 현대차의 지분 100%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자, 중국 자동차사 4개가 파산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지금 내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스촨현대의 지분을 인수해서 이들 4개 자동차사와 관련된 합청업체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띠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공장 철수에서 삼성 예찬론을 펼친 이유는 삼성이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독려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GD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이미 설립한 상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여기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점.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 창출도 되겠고, 자, 지리자동차 입장에서는 나중에 기술을 좀 빼내가지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쌓는 또 그런 계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손짓 마냥 좋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현재 패권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 죽이기라는 점, 이 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승리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승리가 확실한 이유,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자,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기업의 군산공장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 회수는 가능할 것인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국과 한국의 행동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보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겠는데요. 일단 중국과 한국이 경제 공동체를 묶이고 나면은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위기가 닥친다면은 중국은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중국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과연 그리고 한국이 무사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공동체로서 긴밀하게 엮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경제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손짓은 한국 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꿈은 제발 혼자 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혼자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삶의 진리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줄을 잘 서느냐, 잘 못 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오거나 직장에서 자,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잘 풀리느냐, 자, 그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물귀신 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